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만든 남선지방이라고 하는 여행 안내서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기둥도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을 이제 모티프 삼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남부권은 대구가, 그리고 북부권은 영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직설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를 찾아갑니다. 영주라고 하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식민지 시기 현대에 이르는 풍부한 문화자원, 산업자원이 있는 곳이죠. 저는 특히 영주가 철도 중심지로 큰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영주의 이런 다양한 매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는 참 경상북도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만 복잡하고도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히 근대 영주, 그리고 영주라고 하면 크게 두 중심이 있는데요. 풍기가 있고 영주가 있고, 그 중에 철도의 중심지로 부상한 영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철도의 영주부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1940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만든 남선지방이라고 하는 여행 안내서입니다. 그걸 보면 남선지방 약도가 나와요. 지금하고 풍경이 많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경경선이라 부르는 게 지금의 중앙선이죠. 그리고 올라가면 안동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예천, 도청 소재지가 있는 예천 안동인데, 현재는 예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영주로 갑니다, 열차가. 근데 예전에는 남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말기 때 일본이 중앙선을 놓고 각종 군수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천 안동과 철도를 걷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철도 중심지였다가 소멸한 지역이 몇 개 있는데, 담양이 그랬고 또는 안성이 그랬고 이 안동도 그랬습니다. 그 뒤에 해방되고 나서 이거는 1969년에 나온 철도 연표라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매해 나오는데 그 최초의 책이에요. 보면 45년 8월 15일 시점에 철도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다 끊겨 있죠. 공사하다 만 것도 있고 놨다가 걷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69년 상황에 공사한 상황을 보면 예전에 예천부터 안동 가는 열차가 올라가서 영주로 갔죠. 그러니까 영주는 이때부터 이 경북선과 중앙선이 교차하는 철도 중심지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있었던 62년 영주 대수해 때,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 안 됐던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어떤 기존 정권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영주 수재를 캐치를 해서 시가지를 대개조를 해요. 영주는 그때 만들어진 시가지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운 좋게도 KTX 영주역이 위치를 안 바꾼 덕분에 앞으로도 영주 시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위치는 안 바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62년 수해 때 원래 철도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랬다가 수자가 나면서 이 노선을 현재 위치로 옮겨가서 지금은 길만 남아있는데, 잘 보시면 길이 휘어있는 게 철길인 걸 알 수 있죠. 일제 때를 보면 워낙에 영주 같은 도시들이 철도 중심지다 보니까 순천 등과 함께 대규모 철도 관사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위기죠. 영주에서는 관사골이라고 그러는데, 관사가 있는 골짜기라고. 이게 순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등 상당히 관광화가 진행됐는데, 여기에 비하면 영주는 이런 식으로 아직 약간의 정비만 했고 원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좋게 말하면 원형이 남아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폐허 상태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철도 관사촌뿐 아니라 여기를 요즘에 군산하고 함께 근대 역사 문화거리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 군산 등에 비해서도 좀 상업화랄까요? 관광화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보입니다. 영주가 워낙에 그 주변 지역에 좋은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근대 유산이 좀 소홀히 취급받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안내만 해놓고 있고요. 등록문화재 지정됐다는 거. 영주 제1교회 54년에 만들었죠. 유교 직후에.
58년 준공. 이게 근대 역사문화거리 풍경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이발관이라든지 시내 이발관, 또는 아주 유명하죠. 풍국종미소라고. 사실 저는 이거를 왜 영주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시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연도 많은 산들과 강이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 불교의 대표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부석사가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최초의 사익서원이었던 소수서원이 있던 곳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석사에는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조사당 등을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 가장 많은 5개의 국보가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고 또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 선생이 먼저 백운동으로 설립을 했다가 이후에 태계 이항 선생에 의해서 당시에 임금이 직접 현판과 토지, 노비를 하사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조선시대 사액 서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 그리고 지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백 산맥 남측에 자리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영주 오른쪽에는 안동이 있고 왼쪽에는 예천이 있습니다. 영주는 재미있게도 양반이 과거에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안동과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양반 고장, 양반의 도시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원래 영주는 신라 시대 이후부터 발전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령과 중령, 특히 중령과 연결되어서 충북과 그리고 수도권, 서울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서부터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의 이 등줄기 산맥이 있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에 의해서 영남 지방이 다른 지방과 교통이 좀 불편하게 되는 영남 지방 고유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소백산맥을 넘을 수 있는 고갯길, 제가 크게 보면은 동해안 쪽에서 봤을 때는 중령 그리고 문경세제인 조령 그리고 김천에서 옥천으로 가는 또 추풍령 크게 봤을 때 3개의 고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이라는 지방 자체도 고개 영자에 나와서 고개 밑에 있는 지방이다 해서 영남 지방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이 영주에서는 이 옛날부터 이 중령길의 길목이기 때문에 삼국 시대부터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항 때는 잠시 고구려군이 점령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신라 지방의 중심적인 북부 도시로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주와 더불어서 옆에 있는 문경, 김천에서 그러면 세 갈래길 중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본다든지 한양에 갔을 때 그러면 어느 길을 가장 많이 이용했느냐 하는 것은 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경세제, 조령을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험 칠 때 과거 시험 칠 때는 조령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냐면 뭐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설입니다만은 중령으로 가면 쭉쭉 미끄러지고 추풍령으로 가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이런 어떤 속설에 의해서 조령, 문경세제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문경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과거 시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들을 문자, 경사스러울 경자에서 문경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 시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말씀드렸고 영주가 시로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한 자원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도시를 보는 사람이라 오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공기봉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답사를 직업으로 삼은 게 2017년 여름이었는데요. 그 전부터 권 선생님의 글과 방송을 보고 있었고
그 뒤로도 SNS로는 서로 인사는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영광.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여행을 소재로 뭐 글도 쓰고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저로서도 정말 영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영주라 그러면 워낙에 그런 문화유산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당장 떠오르는 게 소수서원, 부석사, 무선마을인데 네. 또 풍긴 워낙에 전체가 문화재고 네.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다 좋지만 사실은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제 가을에는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가을 풍경. 네. 이제 단풍이 이미 져서 절정을 지나서 이제 많이 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단풍 떨어지면은 무슨 재미로 가냐 하지만 사실은 잎이 적어지면 그만큼 시야는 확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쾌하게 뻗어 있는 뭐 소백 산맥을 비롯해서 이 백두대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계절도 또 가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사실 답사할 때 사진 찍기는 겨울이 좋죠. 겨울 좋죠. 나뭇잎에 빠져가지고. 네. 이게 여행과 답사의 차이인데. 네. 전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무선마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무선마을은? 무선마을을 이제 한자로 예전에 이제 수돌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이제 물돌이 마을인데 그게 물섬 하다가 이제 무선마을이 된 건데요. 여기 이제 토박이 비율이 한 80%가 넘거든요. 경북의 다른 뭐 지자체나 마을들도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이 지역의 토박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육박하니까요.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꽉 막힌 문화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무선마을은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었어요. 이 단위 마을당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독립 유공자를 일제 때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5분이나 나왔고요. 또 6.25 전쟁 당시에는 좌익과 우익이 함께 공존했던 마을로도 알려져 있는 게 신기하네요. 바로 이 무선마을입니다. 그 무슨 배경이 있었나요? 공존했다는 건? 아도서숙이라고 해서 이미 근대기에 신식 교육기관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도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즉 뭐 천민, 뭐 상민, 노비 있잖아요. 또 동시에 이제 양반 계층도 있지만 그 계급을 넘어서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어떻게 나라는 개인과 사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인권 의식이 일찍이부터 싹트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북의 뭐 유명한 마을들은 좌우들이 그렇게 극한으로 치달았다던데 이 마을은 좀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지금 저는 사실은 이 마을 지도를 처음 보고 있는데 네. 약간 파해마을 느낌 나준다고. 네, 하회마을이나 뭐 양동마을이나 대부분의 그 물돌이 마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수기에는 모래사장 길게 드러나고 또 홍수기에는 모래사장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한 뭐랄까 그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인 거죠. 저기 7시 방향에 약간 휘어지게 곡선이 보이죠? 그게 외나무 다리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직선으로 외나무 다리를 놨는데 요즘에는 저 자체가 또 관광 자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일부러 길게 뽑기도 했거니와 양쪽에서 사람들이 오면 외나무 다리는 이제 원수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이 돼 있어요. 넓게. 뭐 시골길 갈 때 차들을 빠지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건가 봐요. 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저기 진짜. 다리도 다른데 백사장이 좋네요. 좋아요. 보기 힘든 풍경이에요. 예. 그 전부터도 약간 힐링의 공간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마을로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국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찾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가보시면 사방을 둘러봐도 높은 빌딩이 안 보입니다. 뭐 개발론자들 입장에서는 개발의 여지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안구가 정화되는 편하게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옛 것이 남아있는 마을이었던 거죠. 물도 깨끗하고. 개발론자 입장에서는 호텔 하나 짓고 싶겠네요. 좋은 위치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하회마을이나 양동과 또 다른 점은 이게 뭐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긴 한데 마을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호젓하게 여기서 지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데 여행을 가시면 가능하다면 저는 한옥 민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민박을 하는군요. 네네, 민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의 모습을 정말 완벽하게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친필이 남아있는 해우당이라는 건물도 있고요. 해우당. 예, 그리고 17세기 말쯤에 이 마을이 형성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박수라는 인물이 여기서 집을 지었던 그 만죽제라는 건물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경북 다른 말보다 조금 늦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늦었어요. 예, 그러다 왜냐하면 보니까 좀 덜 알려진 느낌이 있네요. 네, 뒤쪽을 보시면 이제 앞쪽은 강물이고 하천이 네. 흐르고 뒤쪽은 산이다 보니까 주거 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동이나 하회나 이런 데보다는 좀. 그렇죠. 거기는 여기에 비하면 거의 뭐 대도시급에 그렇죠. 예, 해당하는 곳이고 여기는 정말 내륙에 정말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마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풍기랑 영주 시내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물론 모든 이제 지역 도시가 네, 1914년에 통합하다 보니까 네. 중심이 여러 개인 건 사실입니다만 네, 영주시 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에 있어서 음, 이렇게 중심이 두 개고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대면대면해 지내는 게 도시의 미래를 위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기도 해요. 아마 역사적 걸어온 길에 있어서 영주와 풍기가 서로 동주 지역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깊이가 있었죠. 깊잖아요. 지금의 이제 지자체의 이제 경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우리 알고 있는 풍기 군수 주세붕이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이 그렇죠. 예, 사실은 한반도 최초 이제 서원, 그러니까 그렇죠. 사액 서원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뭐랄까 자부심, 역사적 자부심, 문화적 자부심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주와 풍기 간에는 이제 알력 다툼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예. 풍기분을 보시기엔 아마 영주 쪽은 철도 생기면서 만들어진 신흥 도시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영주 시장님이 개최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돌아봤는데요. 네.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이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싹 걷어내고 다시 한번 좀 원형대로 이렇게 복원하거나 네. 이런 것도 이 건물 앞에 이런 거 붙일 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쉬웠던 게 이날 갔는데 딱 풍구정비소가 문 닫고 있더라고요. 뭐 공사라는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영업을 안 하는 느낌? 제가 여기 풍국정무소 안을 다 직접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영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일할 게 없는 겁니다. 아직은. 왜? 이제 추수를 끝내야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많이 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한적한 느낌? 그러면 그렇게 쓰지 않을 땐 다른 용도로 또 쓰면 되겠지만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쇠락해가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좀 강한 곳이죠. 이거 조금 더 관광지로서 활성화되어 있다면 관광 공간으로서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네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네. 사람이 적게 와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탈곡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정미 그 시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벨트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 정미소로 쓸 거냐, 아니면 카페 등으로 쓸 거냐. 그렇죠. 둘을 동시에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이제 근대기의 공간이고 저 자체의 모습이 색감이나 여러 면에서 형태적으로 그렇죠.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를 걷는 여행자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 가시긴 하는데 정작 내부를 보기 어려운 건 좀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타군 아니고 일본식으로 현대 때 지은 건데 네. 영주 이동지회 이런 것도 있고 고등학교 누가 보면 딱 일제때 건물 같아요 느낌이. 네. 이런 건물들 네. 바로 옆에도 그렇고 요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숙소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어가지고 묵으실 만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 바람은 뭐 소수원도 좋고 숙소도 좋은데 시내도 한번 묵어보시라. 다들 너무 시를 안 보고 밖에 나가버리셔가지고 시분들이 안타까우시더라고요. 이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떡제 분소 이런 거 80년대 간판으로 네. 32번 9번 있는 요건 이제 시내죠. 네. 재면소 재면소 이런 건 경북에서 쓰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를 처음에 관심 가졌던 게 영주 대수해 때 기록들. 이게 워낙에 한국 현대사에 일어났던 큰 수해다 보니까 그때 박정희 장군이 군대에 있었던 영주 출신 사람들을 다 휴가 보내가지고 고향 재건하고 오라 그랬다고. 이런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자료들이고요. 사실 저 때 경험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서울의 한강 그렇죠. 직선화 사업도 하게 됐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때 서강 직선을 했고 예. 같은 해 다음에 순천 공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의 대규모 도시 네. 강에 대한 공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이제 영주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영주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 토목 공사에 있어서도. 원조 같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여기 한번 위치를 옮기게 되는 거죠. 수해가 나면서. 그래서 요 옛날 영주역 터는 근데 시장으로 쓰이고 있고 시장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환경들이. 근데 네. 지금은 좀 나아졌길 바라고요. 그런 저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 것도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 것도 있고 식민지 것도 있고 현대도 있는 영주라는 게 이렇게 문화자원이 다층적으로 다 가진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예. 근데 이게 교통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중앙선 개량이 돼가지고 좀 더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 얘기인데 마무리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지난해 영주 갔다가 이걸 보고 좀 감탄했습니다. 약간 연희동, 연남동 같은 느낌인데 하망주택이라고 70년대 주택을 개조했더라고요. 카페로. 80년 딱. 네. 그런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실 말씀 많으시죠? 예, 쫄면. 이 쫄면이 인천 쫄면만 사람들이 아는데 영주 쫄면 계열이 다르잖아요. 아, 정말 뭐 이런 느낌. 쫄면 먹으러 일부러 IC에서 빠져나간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게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매운 것도 있는데 저는 안 맵게 해가지고 네. 달달하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 원래 쫄면 하면 이게 원래 면 뽑다가 실패해가지고 단단하게 된 거를 먹는 게 인천 쫄면인데 네. 이거는 이빨에 뚝뚝 끊기죠 이게. 네. 뚝뚝. 그리고 이 길쭉한 단무지하고 이거 먹으면 달달합니다. 네. 정말 그 양배추를 이렇게 많이 넣어줘서 처음에 좀 놀랐는데 먹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네. 그 쫄면집도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들이 한 2군데 있고, 근데 뭐 사실 원조라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조 옆에 시조집 생기고, 시조집 옆에 태조집 생기고, 사실은 계속 변해가는 입맛에 맞춰서 개량되어 가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 2곳 외에도 여러 또 분식집들이 쫄면을 이제 소재로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주죠. 그러니까 6.25 전쟁 전후한 시기부터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을 그렇죠. 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축 창고들이 역 주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대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주. 부산도 밀면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대전은 이제 칼국수고 그렇죠. 영주는 아마 그때 이렇게 이 쫄면 쫄면으로. 형태로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음식 연구하는 분들은 또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영주 분들이 쫄면 사랑하다 보니까 네. 다 선호하는 가게들이 있고 네. 저를 끌고 왔던 분은 여기가 맛있다고. 근데 꼭 그건 아니고 그분의 취향인 거고 그렇죠. 각자 다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음식 재료면에서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바로 부석태라는 콩 종자거든요. 이 영주의 이제 그 부석태라는 이름, 부석사에서 갖고 온 이름인데 일반 콩에 비해서 크기가 2배 정도 되고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뭐 청국장을 담그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제 소비를 하는데 이 영주에 가시면 부석태, 청국장은 꼭 드셔봐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만 나나요? 그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돼요. 환경이 맑기 때문에. 그 강화도 순무처럼 딴 데 심으면 그만 안 나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석태가 또 원래부터 있던 콩 종자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지금의 이제 부석태라는 종까지 만들어내게 된 건데 딱 이 지역 일교차 좀 강하고요. 아무래도 산맥 안에 있다 경북 보니까 산골 지방. 예, 낮에는 또 해를 잘 받고 하는 게 딱 어울리는 데가 이제 영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부석태를 살 수는 있습니다. 유통이 되니까. 하지만 지역에 가서 직접 드셔보시면 야, 이래서 부석태 하는구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영주분들이 부석사 사랑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기 쪽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식당들이 냉면집도 유명하고 사실 이게 철도 따라가지고 피난민들이 오다 보니까 네. 숯골도 있고 풍계도로 냉면도 있고 그리고 불고기도 유명했는데 네. 저 불고기 보고 좀 감탄했던 게 식당 들어갔는데 이 척주 동해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삼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영동 삼척에 조선시대 누구죠? 그 사람이 파도 물러나라고 적어놓은 게 이게 부적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 이게 철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물어보니까 주인장이 거기 출신이라시더라고요. 네. 이거 나중에 교육에 좀 좋은 게 요 척주 동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부적으로 쓰입니다. 한국발 부적 같은 건데 요게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동해안 영동지방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전파도 알 수 있고 이 지역은 철도로 통해 왔다라는 거. 그게 이런 불고기라든지 냉면에도 남아있다. 뭐 냉면 하나님 요파심에서 이 냉면집은 여름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가셨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불고기 드시기 바라고요. 가보시면 합니다. 맛있어요.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의 좀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있겠습니다. 베어링은 기계가 볼트 너트를 중심으로 기계 운동을 할 때 그 마찰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계 장치의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기계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베어링은 굉장히 그 정밀한 어떤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베어링 산업은 그 기계 장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베어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영주시가 이런 어떤 베어링 산업을 야심차게 활성화하기 위한 베어링 기업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산업단지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이제 경상북도와 영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지금 울진까지 지금 연결되는 도로인데 특히 영주가 울진에서 영주 구간의 가장 핵심적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크게 봐서 대구 경북 전체 순환 철도망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대구를 축으로 해서 대구 포항간 그리고 대구에서 영주까지 이어지는 경북선은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수십 년 전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포항에서 울진으로 가는 동해선이 이제 곧 이제 완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된다면 대구, 경북을 원형으로 크게 순환을 하는 철도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남부권은 대구가 그리고 북부권은 영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영주에 있어서는 물류 그리고 인적 교류를 위한 관광 이런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발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주를 비롯해서 좀 이런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제도 개선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이 중소도시 도심에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도 많이 있고 중소도시에는 특히나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빈집을 마치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어떤 관광객들에게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법 제도적인 이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서 뭐 일시적인 관광객 혹은 뭐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어떤 제도의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농촌 지방에는 농사 사실 지을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농촌 기계화 어떤 이런 어떤 사업으로 좀 버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농사 지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지금 이제 줄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이런 어떤 기업 농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특히 지금 현재 농지 매매가 지금 현재 자유롭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 매매를 지금보다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대규모 기업 농이 더욱더 좀 촉진함으로써 이 농촌 지역을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 제도 개혁이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농촌 특히 지방 도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주는 전통적인 이 문화 관광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특히 지금 야심차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베어링 산업단지 그리고 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경북 순환 철도망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기존의 이런 농업
그리고 축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1964년에 나왔던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이라고, 62년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1년간 얼마나 뭘 잘했나를 자랑하는 책인데, 보면 그 중에 하나로 영주 얘기가 나와요. 영주 수해, 그리고 집도 만들고, 슬픔은 가시고, 불과 3개월 만에 영주 수해 지구에는 새로운 문화촌이 건설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 영주처럼 서로 이질적인 것도 붙여놓다 보니까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수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재건해냈고, 재건해낸 것을, 그리고 요즘에 철도역이 위치를 안 바꿨다는 거는 단순하게 국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들이 끈질기게 요구하면 위치를 안 바꿔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저는 영주도 KTX역을 외곽을 안 빼고 그 자리에 둔 거는 영주시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결과 시가 지방소멸 인구 감소를 겪지 않고 이제 집중성을 유지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도약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영주는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풍부한 관광자원, 산업자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적으로 찾아올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열어주시면은 대도시로 갈 만큼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는 느낌을 늘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요, 올 가을에 소수서원 부석사 가을도 풍경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근대거리도 좀 보시고, 이걸 바라고요. 영주 시민분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관사골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순천처럼 좀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개방을 주신다든지 하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영주의 매력을 아시게 될 겁니다. 때마침 중앙선도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타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주 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더 멋있는 도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